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결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것 7가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과 또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혼을 고민하고 고려하고 결혼 약속을 하고 나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사실 사랑만으로 결혼을 해서 사는 게 사실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그리고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결혼만 한다고 모든 것이 그냥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전에 체크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사기 결혼 당했다, 이건 말도 안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남자하고 여자가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떤 대화를 할 것이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 것이냐,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서로 다른 환경과 가정에서 살아와서 앞으로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어봐야 될 7가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빚이 있는가 없는가. 결혼 전에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연애를 할 때는 재정 상황까지 확인을 하지 않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그 사람이 현재 돈을 얼마를 모으고 있고, 그리고 현재 얼마를 결혼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주택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빚이 있다면 이 빚이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주택을 구입하느라 생긴 빚은 사실 자산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만약에 카드값 때문에 생긴 빚이라면 자산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비 때문에 생긴 빚이거든요. 자산을 만드는 빚이냐, 그냥 무작정 소비 때문에 생긴 빚이냐는 이 사람의 과거의 삶의 방식,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삶의 방식을 대변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채가 있다면 그 부채가 정당하고, 그리고 결혼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서로 부채를, 빚을 상환하는 방식과 그리고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결혼 생활하면서 일어나게 될 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고 원활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자칫하면 서로에게 민감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다가 고민을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결혼 생활을 했을 때 정말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빚과 관련한 이야기는 꼭 얘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빚을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함께 해결해야 될 공동의 목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서로 끈끈하게 결속이 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빚에 대한 상황,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빚이, 그리고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자녀 계획이에요. 결혼을 하면 아이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상의를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은 사전에 딩크족으로 살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결혼하고 애를 안 낳기로 결정을 해서 말 그대로 정관수술 하시는 커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커플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 나는 아이를 안 낳겠다 서로 합의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한 명이 결혼을 해서 애 낳자고 딱 해서 애를 낳았는데 이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녀 계획은 반드시 미리 확실하게 상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배우자가 진짜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지 정말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결혼을 한 후에 바뀐다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 결혼할 때 애 필요 없어라고 얘기해놓고 결혼을 해놓고 아이를 꼭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혹은 아이 안 낳을 거야라고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생겨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정말 말 그대로 결혼 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합의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큰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가사 분담이에요. 어떻게 집안일을 분담할 것인지 미리 정해놓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하고 빨래, 음식은 누가 할 거야? 아니면 뭐 쓰레기는 누가 버릴 거야? 이런 아주 사소하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 명이 청소나 빨래를 내가 담당하기로 했는데 나는 이거 진짜 귀찮아서 미루게 되면
사실 한 명이 그거를 다 뒤집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습관처럼 굳어져서 한 사람이 집안일을 그냥 온전히 하는 게 당연해지고 어느새 한 사람이 독박으로 그 집안 살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거를 규칙을 정하고 계속해서 지키게끔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사는 가정이고, 그리고 함께 같이 경제 생활도 하고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함께 하셔야 돼요. 뭐 이런 논리를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남자가 독박으로 돈을 벌어오니까 여자가 독박으로 육아를 하고 집안 살림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를 키울 때 공동 육아를 하는 것, 그리고 집안 살림을 할 때 가사 분담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 것이냐, 이게 경제적인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고요. 결혼 전에 누구 한쪽이 너무 이기적으로 가지 않게 가셔야 돼요. 결국은 부부라고 하는 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이후부터는 정말로 경제 공동체가 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공동체가 되었을 때 두 부부의 아이가 생기고 난 이후에 여자는 그 아이를 키우느라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반대로 육아를 남자가 한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남자가 육아를 하게 되고 여자가 돈을 벌어 오게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보고, 이 대화가 충분히 된 이후에 결혼 생활을 해야 되지, 이 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갈등이 생겨서 부부관계가 금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소비 습관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경제관념이라고 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소비 습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발생하죠. 그래서 배우자가 어떤 분야의 지출을 많이 하는지, 어떤 분들은요, 돈을 많이 써야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물건을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비 패턴을 서로 알아야 부부싸움이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입장에서는 낭비라고 여겨지는 이런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과 대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소비에서의 측면에서 투자의 습관도 또 달라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하는 걸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주식은 이런 그 도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소비를 하더라도 비싼 물건을 조금 사는 사람이 있고요. 싼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생활 습관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리고 투자를 하더라도 나중에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힐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목적과 목표와 그리고 과정이 다 다릅니다. 이것들이 서로 합의가 돼야 돼요.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확인해라. 평생을 함께할 부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고난, 역경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댁과 친정의 문제, 장인 장모와 우리 부모님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는지 경험담을 좀 함께 공유를 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하면 그동안 혼자서 해결해왔던 것들이 이젠 부부 공동의 문제가 되면서 서로 의지하고, 그리고 서로의 의견이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냥 스스로 해결하는 게 습관인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회피형이 습관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요, 굉장히 서로를 그 갈등으로 몰아넣는 주 범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속궁합. 만약에 서로 성관계에 대해서 철학이 다르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속궁합은요, 몸으로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실제 대화보다 훨씬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고, 훨씬 더 많은 상대방에 대한 그런 관찰이 필요하고, 더 많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탐색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원하는 빈도, 그리고 척도, 방향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혼자만 좋은 그런 대화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 서로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만족스러운 이 부부관계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일곱 번째입니다.
아주 뜬금없는 7번째가 뭐냐? 이혼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제 막 결혼을 계획 중인데 갑자기 이혼에 대해서 묻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할 수 있어요. 근데 이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부가 느끼게 되는 갈등,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게 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둘 다 너랑 나랑 맞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어. 우리는 이혼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서로에게 더 노력하고 잘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부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절대 이혼만은 안 돼. 라고 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어떻게 배려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서로를 보완해 나가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혼, 그리고 헤어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고민해야 되고,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7가지를 봤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치열하게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도출해내고, 그리고 서로 이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남을 탓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같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나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런 태도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커플들은요, 결혼에 가기 전에 이 대화를 하는 중간에 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이 사람에게 맞추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어디까지 내가 그거를 희생하고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도 어디까지 나한테 맞춰주고 있는지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